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로 문제의 함정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슨4 케어트 연극영어 원장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예종 영화과 2차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합격자 발표가 15일에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이 한예종 2차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한예종 영화과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이 문제를 잘 분석하는 게 또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최신 경향을 파악할 수 있죠. 한예종 영화과 2차 기출 문제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대로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매해 그래왔죠. 사실 다른 영화과 같은 경우에는 2000자짜리 글쓰기 이걸 10년 20년 동안 안 벗어나고 있는 학교도 많잖아요. 근데 한예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새로운 경향을 시도하고 있다. 올해의 새로운 경향이 뭐냐, 기출 문제를 보면 장면을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스토리를 쓰거나 서사를 쓰는 게 아니라 장면을 묘사하는 걸 교수님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구성한다는 것은 스토리와는 또 다른 어떤 접근법이 필요하죠.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면 이 모차르트와 살리에르 그 관계 있잖아요. 열심히 살아온 살리에르가 신에 대해서 불공정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메타포라는 거죠. 살리에르와 모차르트의 이 관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재능과 노력의 어떤 관계, 이런 이 메타포를 현대 고등학교로 끌고 와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라는 게 바로 이 문제의 큰 얼개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첫 번째 여러분이 좀 시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고등학교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봐야 됩니다. 올해 문제가 좀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학생들이 많이 헤맨 이유가 이 고등학교 공간 때문에 그렇거든요. 모차르트 이야기를 메타포로 가져오는 거는 좀 괜찮은데, 고등학교라는 공간이 문제인 거예요. 고등학교라는 공간에서 어떤 뭔가 창의적인 접근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력을 해보자면, 그 친구 있죠? 박경택 감독님 그 친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는 그것도 일종의 이런 메타포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등학교라고 했을 때 왜 공부만 생각하나요? 특히 미술고 수상대회 이런 거밖에 생각 못하나요? 특히 콩쿨 같은 거 쓰면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1차적으로 메타포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이 메타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활용해야 되는데 의무가 안 되고 직유가 되게 하면 어떡하나요? 이 고등학교라는 공간에 어떤 경쟁이라고 하는 거를 좀 창의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양아치들의 어떤 세계는 안 됩니까? 양아치들도 질투합니다. 잘생긴 것도 질투할 수 있고, 누구 좋아하는 애 가지고 질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질투라고 하는 건 다양하고, 재능은 성적만이 아닙니다. 거기 한번 초점 맞춰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물 묘사하는 거는요, 이거는 여러분 창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례를 작성하시오. 요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소재를 가지고 경쟁하는지에 대해서 쓰면 되는 문제죠. 3번이 이제 장면으로 묘사하라. 인물, 시간, 공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A의 B에 대한 시각과 감정을 정확히 묘사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면으로 만들라는 건요, 미장센이 고려가 돼야 되고, 연출적인 어떤 여러분의 컨셉이 있어야 되고, 인물이나 시간, 공간이란 말은 미장센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은 문창과적인 글쓰기라기보단 회화, 미술적인 글쓰기예요. 여러분이 장면을 어떻게 압축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출에 감이 없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자꾸 스토리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올해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갔을 때. 이런 거 잘하는 감독이 누굽니까? 딱 떠오르는 감독이 누구예요? 한예종 출신 나홍진이죠. 나홍진 감독님의 그 추격자에서 서영희 배우가 이제 납치됐다가 깨어나잖아요. 그럼 약간 좀 이상한 화장실이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하정우가 이렇게 앉아있는 뒷모습 보이고 탈출하려고 하죠. 그때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콘크리트 쳐져 있는. 화장실 문 콘크리트 쳐져 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때 하정우를 딱 보면 뒷모습이 달라 보입니다. 똑같이 그냥 TV 보고 있는데 무시무시해 보이죠? 이게 연출이거든요. 이런 거 써보라는 얘기예요. 이 순간에 장면을 통해서 천재성에 대해서 감탄하는 거를 말로 톨크하는 게 아니라 쇼잉,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보여주는 것에 극적인 게 있습니다. 극적이라는 거 하는 게 마지막 포인트예요, 이 문제. 자, 첫 번째 포인트는 고등학교 공간의 확장성.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장면에 있어서의
연출적인 어떤 컨셉.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로 문제의 함정이 있습니다. 제시된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살리에리가 모차르트 죽은 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무도회장에 나타났다는 장면이 있잖아요. 죽은 모차르트 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나왔다는 거는 극적인 순간이거든요. 이 극적인 거를 이제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게 또 하나의 어떤 평가 요소입니다. 근데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 천재성에 감탄한다는 내용은 서사적으로 봤을 때 좀 초반의 내용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약간 좀 요 제약 때문에 학생들이 좀 자유롭게 극적인 장면을 좀 더 못 펼쳐낸 것도 맞아요. 이 천재성에 대해서 내가 감탄하게 되는 그 순간의 디테일들, 그리고 그 순간의 연출적인 어떤 장면에 접근하는 표현력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한마디로 할게요. 글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걸까요? 문제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걸까요? 저는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글을 이렇게 자꾸 문창과식으로 막 훈련을 해서 계속 획일적인 글을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화 공부라는 거는 영화 공부가 돼서는 안 돼요. 영화를 가지고 여러분이 노는 거죠. 코엔 형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같은 롱테이크, 그런 거 여러분 너무 괜찮았다면 그 장면을 한번 글로 요약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게 이 올해 한예종 문제의 가장 완벽한 연습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에 대한 해설과 연습법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한예종 2차 글쓰기 분석을 준비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